네, 안녕하세요. 용돈벌이부터 경제적 자유까지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첫 단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부자가 되시려면 먼저 이것부터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답은 바로 빚,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시려면 대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출은 무엇인가요? 잠깐 동영상을 잠시 멈춤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출에 관한 정의를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출은요, 이것입니다. 갚지 않는 것입니다. 뭐 배째라는 식으로 뭐 돈이 없어서 안 갚는다 그런 게 아니라요. 최대한 갚지 않고 많은 대출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자 부자가 되는 첫 단추, 첫 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변화를 주는 게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제가 생각하는 대출에 관한 정의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배우자이자 친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 갚지 않고 끝까지 뭐 무덤까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나보고 신용 불량자로 살라는 것이야. 나보고 뭐 카드 돌려막기로 살라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대출을 이용해서 소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질 좋은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시라는 겁니다. 자, 시중 자금은 끝없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통화량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을 뜻합니다. 통화량. 자, M1 통화, M2 통화가 있는데 M2를 전체 통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M2는 M1이라는 현금에다가 만기 2년 미만 금융상품, 그러니까 예적금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성이 넘치는 그런 통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M2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960년대부터 2020년 넘어서까지. 자, 미국의 유동성을 보십시오.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최근에는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랐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더 빨랐었죠. 자, 그 속도만 때마다 다릅니다. 유동성이 급하게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자, 천천히 올라갈 때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 자금은 끝없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중 자금이 끝없이 증가한다는 뜻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자, 무엇이든지 흔하면은 가치가 하락합니다. 뭐 쉽게 생각했을 때 뭐 철 가격이랑 금 가격이랑 천지 차이죠. 철은 금보다 훨씬 흔하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죠. 자, 화폐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계속해서 화폐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예요. 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은 장기 우상향합니다. 지금 보시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1992년부터 2022년까지 10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단 한 30년 만에 100배 이상의 상승을 지수가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즉 땅이죠, 땅. 땅은 유한합니다. 땅을 어떻게 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쉬운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빚을 갚으면 안 되는지 그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건축 유망 단지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단지가 반포 주공 아파트죠. 2006년 1월에 반포 주공 아파트가 당시에 7억 8천만 원 정도 했어요. 22평 가격이. 자, 이때 이 아파트를 여러분의 부모님이, 현명하신 부모님이 빚을 얹어서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빚을 4억을 내고 투자금은 3억 8천이었어요. 뭐 LTV 기준으로 50% 정도 빚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는 빚 4억에 대해서 원금을 하나도 갚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를 하신 거예요. 2022년 현재가는 3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빚은 하나도 갚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4억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31억에서 4억을 빼면 이 차액인 27억이 순수하게 이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순자본이 되겠죠. 순자산. 자, 그러면 빚 4억은 전체 시가 31억의 몇 퍼센트입니까? 예, 13% 정도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빚이 50%였는데 13%로 줄어들었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의 가치는 계속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자, 빚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2006년에 4억의 가치랑 그리고 2022년에 4억의 가치는 하늘과 천지 차이죠. 그죠? 자, 이렇게 쉬운 예를 보더라도 왜 빚을 갚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지식, 금융지식을 상승시켜 가지고 최대한 많은 빚을 내고 최대한 싸게 빚을 내고 이를 최대한 오랫동안 이 빚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지면은 뭐 자산을 자, 끊임없이 증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자들은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경제 역시 해외로부터 많은 차관을 빌려와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달러라는 그런 대출 빚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또 IMF에다가 원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뭐 빚을 빌려와서 또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자, 대출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이용해서 소비를 하면 안 돼요. 소비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자산에 대출을 묻어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이렇게 갚으실 필요가 없어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을 오랫동안 보유하시라. 언제까지? 본인이 죽을 때까지 보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러한 좋은 자산의 형태로 좋은 자산에 빚을 묻어두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겁니다. 자녀에게까지 물려줄 생각으로 실물 자산의 형태로 빚을 보유를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자, 이 빚 언제 다 갚을까? 빨리빨리 갚고 싶네. 빚이 있어서 생활이 너무 팍팍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빚은 자,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우리의 배우자이자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빚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빚을 좀 더 건설적으로 쓸 방법에 대해서 항상 궁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무엇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까? 네, 바로 대출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시작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